자, 수용로에 있는 롯데골즈. 부산 지역이고요. 미납이 하나 생겼네요. 1억 1200 최저가니까 1128만원 미납금 있을 것이고, 이거 더해져가지고 1억 3900이 낙찰되었습니다. 한 1억 5천 정도가 배당금이 될 것 같다. 그죠? 자, 부산 지역이랑 기억해 두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보증금 5천이네요. 5천 이거. 한번 아리까리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일단요, 배당금이 얼마인지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요, 보증금 1128만원. 플러스 1억 3799만 9천원. 하게 되면 1억 4927만 9천원이 배당이 될 겁니다. 자, 세입자 관계 한번 보면요. 대항력 있습니까? 대항력 있나요? 예. 2016년 8월이 근저당, 2016년 10월에 전입, 대항력 없고 우선 면적권 있고 배당 신청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이 사람 그리고 또 5천만 원이네요. 소액 자격 되나요? 2016년 8월은요 6천에 2천입니다. 그럼 소액도 되네요. 소액 자격 되고. 배당 했으니까 소액 자격 되는 겁니다. 대항력 이렇게 있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자,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이것도 공매 시간이 좀 더 여러분들 이게 좀 되겠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배당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첫 번째, 우선 면제권이 있으니까 순위 한번 잡아봐야 되겠죠. 우선 면제 순위는요, 들증이 늦은 날, 확정이 늦은 날, 확정일은 당일이니까 10월 25일. 2016년 10월 25일은요, 몇 번 사이? 2016년 10월 25일은요, 2번하고 3번 사이다, 그죠? 2번하고 3번 사이 들어갑니다. 그럼 화살표 2번, 3번 넣어줘. 그럼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면 수협에서 얼마 받아간다고요? 근저당에서. 얼마를 받아갑니까? 1억 920만원. 1억 920만원. 오게도 남은 돈이 있나요? 두 번째, 확정일자부 임차인. 요게 아니죠. 요거 아니죠. 요거 아닙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 아까 해놓고. 예, 소액. 소액으로 소액 임차인. 얼마를 받아가죠? 2천. 받아가고, 그 다음이 근저당. 얼마? 1억 920만원. 920만원. 그래도 계산해보면, 3순위로 이제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죠. 확정일자인 다는 아니더라도 얼마를 받아가냐면, 이제 남은 돈이, 우리 보증 5천이었으니까 2천 받아도 3천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천까지 다 못 받아도 남는 보장금, 물론 경매 비용을 제외하면 좀 덜 받겠지만, 요거 그냥 다 받는다 하면요, 2천. 2천만 정도는 받아갑니다. 2,007만 9천원. 2,007만. 뭐야? 2,007만 9천원 받아가. 배당은 종결이 되고요. 배당은 종결되는 과정에서 한 1,000만 정도 못 받죠. 992만 1,000원을 못 받는데, 이거는 인수는 아닙니다. 인수는 아니기 때문에 낙찰가만 낙찰받았다고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요거 때문에 인수되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보면 되는데, 일단 이걸 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세입자가 얼마를 못 받는다는 겁니까? 한 900 정도 못 받고 경매 비용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좀 더 못 받긴 하겠죠. 한 1,000만 정도 이렇게 1,200만 못 받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4천이라도 받아가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월세도 이렇게 안 냈을 거니까는 실제 관리비도 안 냈을 거니까 세입자한테는 거의 돈 다 받고 가는 거와 마찬가지라서 명도 쉬울 것이다 생각하나 인수금액 없다 좀 쉽게 봐야 될 물건 맞아요. 맞는데, 근데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지금 나중에 이제 if 또 다 놓겠지만, 자, 이 건 같은 경우에는요, 인수되는 금액이 없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이래나 저래나. 근데 일단 이거는 좀 배당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인수금액이 있어버리면, 여기서 달고 할까요? 만약에 이것이 다른 조건이 다 그대로고요. 만약에 이거는 다른 조건이 다 그대로인 상태에서 전입 날짜만 한번 바꿔볼까요? 전입 날짜를 2016년 제가 7월 30일로 전입 날짜만 바꿨어요. 다른 건 다 확정일자 다 똑같고. 그럼 뭐만 바뀐다는 겁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뭐만 바뀌죠? 대항력만 있는 걸로 바뀌어요. 그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 우선 면제 순위도 똑같아. 화살표 넣는 순위도 똑같다고요. 그럼 이게 전입 날짜만 이렇게 딱 바뀌어버리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를 인수한다고요? 1,000만 원만 인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1,000만 원만 인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것만 감안해서 보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전입 날짜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이런 물건은요 안 보든지 아니면은 내가 나머지 보증금 다 인수하든지 생각을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경매에서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생기면, 경매에서 우리가 세금 부분을 잘 안 따진다고 했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경우?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날짜를 넣었더니 2016년 10월 25일에 들어갔잖아요. 그 위아래로 해가지고 압류 세금이 6개월 상간으로 압류 세금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요. 그것은 분명히 그 압류 세금은 6개월간의 법정기일은 초과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 우선순위가 달라져가지고 받을 돈을 임차인한테는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인수금액이 증가될 수도 있다. 그걸 갖다가 감안하시고 제가 입찰을 보라고. 아니면 입찰을 보지 말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압류가 언제 되어 있습니까? 2016년 12월 9일에 세무서에서 국세를 안 낸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압류하고 2016년 12월 9일에 압류,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2016년 10월 25일, 그러니까 불과 2달밖에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정기일이 저 압류가 등기는 저때 됐지만 저 세금의 법정기일이 절대 2달 안에 있을 리는 없잖아요. 왜? 세금을 법정기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세가 확정되거나 고지서가 발부된 날이 법정기일이라고 했는데 조세가 확정돼가지고 고지서를 냈어. 그 기간만 해도 한 달일 건데 그거 안 냈다고 해서 바로 압류 진행하는 경우 없잖아요. 그거 안 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가산세를 보태가고 독촉장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금액이 크면 전화까지 왜 안 내면 물어보고 독촉하고 안 되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 재산을 팔아서 하겠다 해가지고 압류 등기를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하고 이 기간은 넘어선다고요. 그러면 확정일자 임차인 먼저서는 최우선 문제는 넘길 수 없다 하더라도 법정기일이 최우선은 넘길 수가 없으니까 최우선 문제는 넘길 수 없다 하더라도 이 금액만큼은 확정일자부 순위는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세금이 얼마를 받아가는지가 우리가 알아내면 좋지만 경매에서는 알 수 있다고 했으면 뭐 모른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굳이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법원은 알고 있다고 했죠. 법원은 왜? 잉여주의 원칙으로 이게 경매가 진행될지 안 될지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가를 뽑아내고 채권 계산서를 미리 뽑아봐가지고 경매가 진행해도 신청자가 받아갈 돈이 있겠네, 배당을 해줘도 받아갈 있겠다 하면은 경매가 진행되고 없으면은요 중간에서 기각을 시킬 것인데 경매가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는 것은 채권에 있어 가지고 금액을 해도 법정기일을 따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남을 돈이 있는데 이건 법원만 알지 우리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진짜 나에게 중요하다면 여기 있는 이해관계인들 중에서 내하고 손잡고 이렇게 경매법원, 민사집행법 90조에 말한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가장 만만한 게 세입자라고 했죠. 세입자인데 내가 일당 10만 원 줄 테니까 내가 지금 입찰을 지금 요 세금 때문에 겁나서 내 입찰을 못 보러 가겠다. 내가 지금 법원들하고 서류 좀 봐주면은 내가 채권계산서 미리 확인하고 이러면 내가 일단 10만 원 줄 테니까 내가 지금 법원 좀 같이 가자 열람 좀 하자 해가지고 가서 확인을 하든지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최우수 면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다 인수를 한다고 생각하고 3천만 인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입찰을 보시든지 아니면 입찰을 안 보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는 등기부에 나와 있잖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까지 신청했다고. 그러니까 관리번호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관리번호를 가지고 쳐보면 돼. 관리번호를 쳐보면요. 이 사건의 공매재산 명세 목록이에요. 그러면 아까 부산진 세무서 있죠. 부산진 세무서에서 등록은 2016년 12월 9일 날 됐다고 했죠. 근데 여기도 이거는 옛날 표예요. 요즘 표는요. 요 중간에 법정기일표가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2016년 당시에는요. 이 법정기일이 안 나와 있어. 근데 이게 사건이 조회가 되면요. 가능한 게 뭐냐면 온비대처 한국자산을 전화를 하면요. 이 세금의 법정기일을 가르쳐줘. 그래서 항상 이때는 제가 공매 수업을 할 때 무조건 하고 이 기간만 갖고 하지 마시고 순위를 따져가지고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이 등기기일 말고 법정기일이 언제인지를 물어보고 법정기일이 정해지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날짜를 박아놓고 배당을 잘 짜고 입찰을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항상 당연하게 전하는 게 당연하니까 이제는 온비도도 귀찮은 거야. 계속 이거는 알려줘야 될 거 안 알려주니까 경매 공부를 요즘은 이렇게 열심히 들어갖고 무조건 입찰 보기 전에 전화를 하는데 네 전화를 받으니까 업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아예 칸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정기일 칸이 지금은 있는데 지금 없어. 근데 이거는 법정기일 칸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2달은 무조건 넘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문제는 금액이 중요해요. 금액이. 금액이 근데 얼마라고요? 9,400. 9,400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남은 돈 중에서 1억 9천 근저당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이 돈은요. 확정일자 요 돈은 무조건 이 쌍그리 무시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 저걸 한번 봤을 때 9천만 원 위에 올라가니까 제 생각에는 근저당보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소액임차인 제 예상컨대 소액임차인 2천만 원. 그 다음에 부산진 세무서 9,400만 원. 그 다음에 근저당이 뭐 몇천만 원 받아갖고 배당은 종결. 그럼 임차인 입장은요. 최우선 면제 2천만 받고요. 나머지 금액은 10원도 못 받아. 그럼 내가 입찰 보는 금액 플러스 3천만 원은 넣고 입찰을 보셔야 되는 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 생각 안 하셔도 되는 이유는 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 안 해도 되지만 혹시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확정일자 임차인이 있을 때요.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확정일자 임차인 날짜 아래로 해가지고 특히 밑으로 해가지고 6개월 그 상간 아니면 1년 상간이라도 압류 세금이 뭔가 덜덜지 많으면은요. 특히 국세 같은 게 많으면 조심하셔야 돼. 뭐 경찰청 이런 데는 뭐 과태료 몇만 원일 확률이 높고요. 근데 뭐 국세가 이렇게 있는 것은요.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시게 되면 항상 제가 등기부등본 참고하라는 것이 등기부등본을 보시고 이전에 경매가 나온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공매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이런 건요. 그 사건을 한번 미리 다 보는 것이 이번 입찰을 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등기부에 있는 모든 자료들은요. 입찰 보는데 잘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입 날짜가 저렇게 바뀌어 버리면은요. 3천만 원 인수가 되는 물건이라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